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로저 거프와 함께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인물이며 그에 걸맞는 실력도 보유한 인물이기에 전투를 할 때면 늘 나는 흰수염이다. 무엇이 두렵겠냐. 나는 흰수염이다. 이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프는 임펠다운에 잡혀온 에이스를 만나러 갔고 에이스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거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아니 우리는 바다의 제왕을 노하게 한 거다 라고 말하며 에이스가 잡혀온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해군 영웅 거프조차도 흰수염을 제왕이라고 부르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흰수염이 나타나자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저 사내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아무리 해군과 칠무의 연합이라고 할지라도 흰수염이라는 사나이가 있는 이상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로저가 사망한 이후 흰수염이 명실상부 바다의 황제로 군림했던 인물이 맞으며 무력도 가장 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흰수염은 과거 해적왕 로저의 라이벌로 불렸던 인물이며 유일하게 로저와 호각으로 겨룰 수 있는 해적이었습니다. 로저는 록스, 시키, 오뎅 등 강자들에게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흰수염과는 수차례 대결하였음에도 승부를 내지 못하였고 4일간 혈투를 벌였을 적에도 두 캐릭터는 호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가 가벼운 인사를 하며 어느 섬에서 충돌하자 하늘이 갈라져 버리기도 하였으며 이 장면을 목격한 오뎅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폐양색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았기에 두 캐릭터 모두 패기감을 사용하여 충돌하였고 닿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충돌을 보여주며 역시 해적왕급 강자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로저는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 흰수염을 찾아갔으며 흰수염에게 자신을 이은 차기 해적왕이 되라고 권유하는 모습을 보이며 흰수염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흰수염은 원피스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로저의 권유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가 사망한 이후 약 30년이나 바다의 정점으로 군림하였고 해적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해적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흰수염은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사왕의 기준점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거프는 루피에게 샹크스의 강함을 설명해주기 위하여 사왕에 대하여 알려주었고 너 빨간머리가 어느정도 사나이인 줄은 아는 거냐. 샹크스는 그 흰수염과도 맞먹는 대적이란 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흰수염이 타 사왕들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빅맘은 자신의 딸 라라가 거인족과 결혼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네가 결혼만 했더라면 나는 샹크스도 카이도우도 그 흰수염조차 넘어서고 해적왕이 되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빅맘의 대사를 보면 흰수염이 사왕 중 최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키는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이후 흰수염을 찾아와 술을 마시며 이젠 네 시대구나 흰수염 이라고 말하며 흰수염이 가이도우, 빅맘, 샹크스보다 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센고쿠와 해군 정군 총수 콩의 대화에서 센고쿠는 전설로 불리는 해적들 중 정점은 뉴게이트였지요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흰수염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흰수염이 사왕 중 정점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흰수염은 원피스 세계관의 정점의 상징이며 명성만 놓고 본다면 해군 영웅 거프, 해적왕 로저와 함께 최고인 인물입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이자 샹크스의 라이벌인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나타나자 헤아려 볼 뿐이다. 가까이 보이는 저 인물과 우리의 거리를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흰수염보다 아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세계 최강의 검사인 자신조차 도전자의 입장으로 흰수염을 상대하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이어 참격을 날렸으나 흰수염에 닿기는커녕 조주선에서 막혀버리며 아무리 미호크라도 흰수염과의 거리는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오랜 기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명성만 놓고 본다면 거프보다도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해적 시절 무수히 많은 적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임펠다운 레벨 6에는 흰수염의 벽을 넘지 못하여 원통해야 하는 은메달리스트가 매우 많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이 발발한다는 소식이 전세계에 퍼지자 일개 꼬마 아이들조차 흰수염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흰수염의 시대를 겪었던 인물들은 입을 모아 아무리 해군이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흰수염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강이라고 불리는 흔들흔들 열매입니다. 그래서 흰수염은 진동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대기를 부숴버리거나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파괴력만큼은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독보적인데요. 흰수염은 가볍게 기술 한 가지를 사용했을 뿐인데 높이가 최소 100m는 넘어가는 해일이 생성되기도 하였으며 바다가 마치 케이크처럼 갈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 티치에게 치명타를 넣기도 하였으며 진동을 이용하여 해군의 공격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모습도 연출하며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티치가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자 거프와 센고쿠도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으며 해병들은 흔들흔들 열매의 공포가 끝나지 않았던 건가 라고 말하며 경악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흔들흔들 열매는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상을 가졌습니다. 흰수염은 폐왕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며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카이도우는 폐왕색을 휘감는 것은 폐왕색을 소유한 인물들 중에서도 극소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와의 대결에서 패의감을 선보이며 악마의 열매 없이 패기로만 세계의 정점에 오른 로저와도 대등한 폐왕색 패기를 보이며 흰수염은 패기도 매우 뛰어난 인물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잠을 자는 상태로도 7무회급의 강자인 에이스의 기습을 너무나도 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며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도 뛰어남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로저와의 대결에서 흰수염은 눈이 빨갛게 변하는 모습이 연출되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는 연출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의 전투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투 방식은 자신의 오널도인 모라쿠모기리를 사용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참고로 흰수염의 모라쿠모기리는 미호크의 흑도요루, 로저의 에이스와 함께 최상급 명검 12자루 중 한 자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 방식은 흔들흔들 열매와 폐왕색 패기, 무장색 패기를 이용하여 주먹으로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흰수염의 전력은 모라코모기리를 사용하여 전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흰수염은 로저, 아카이노 등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실력자와 전투할 때는 늘 창을 이용하여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주먹을 이용해서도 아카이노와 마치기를 하거나 오뎅을 초살내버리는 것을 보면 주먹만 사용하더라도 사왕급의 강함은 보여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독자들은 흰수염이 만약 복싱을 사용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강했을 것이며 복싱 기술을 이용하여 공격을 막기보단 피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투했더라면 더 강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창검수를 단련할 시간에 복싱을 단련하여 힘을 길렀더라면 지금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흰수염이 복싱을 배우지 않은 것을 보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수염은 과거 당대 최강의 해적단이라고 불렸던 록스 해적단에 몸담았던 인물이며 강자들이 모인 록스 해적단에서도 주요 인물로 분류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선장인 록스보다도 더 강하다고 평가받는 유일한 선원이기도 합니다. 흰수염과 록스 해적단이 추구하는 방향은 전혀 다르며 흰수염과 록스의 성향도 정반대이기에 흰수염이 어떠한 이유로 록스 해적단에 가입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렇기에 흰수염은 록스 해적단의 운명이 걸린 갓벨리 전투에 제대로 참전하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약 흰수염이 전력을 다해 전투에 참가했더라면 아무리 로저와 거프라도 록스 해적단에게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었더라면 록스가 세계의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신세계에서 항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와노쿠니의 쿠리에 도달하였고 오뎅은 쿠리에 거대 족제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며 쿠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흰수염과 오뎅은 처음 만나게 되었고 두 캐릭터는 서로를 보자마자 범상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격돌합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오뎅은 어느정도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으나 흰수염이 지진 펀치를 사용한 이후에는 전세가 크게 기울었고 오뎅은 흰수염에게 맞고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오뎅은 흰수염에게 겁먹기는커녕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폐왕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 한 배에 여러 명이 된다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뎅을 거부하였으나 오뎅은 끈질기게 흰수염을 따라다녔고 결국 흰수염은 오뎅을 동료로 받아줍니다.
로저는 어느 섬에서 해군을 학살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로저에게 상대도 되지 않았기에 로저는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흰 수염의 배가 나타났고 오뎅이 로저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로저는 카무사리를 이용하여 오뎅을 제압한 뒤 흰 수염이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곧바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또한 이때 비로소 살아있기에 가능한 목숨을 건 결투 라고 말하며 흰수염과의 대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흰수염과 로저는 충돌하게 되었고 원피스 세계관 역대 최고의 배양색 충돌을 선보이며 하늘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로저와 흰수염은 무려 4일간 혈투를 벌였으나 끝끝내 승부를 결정짓지는 못하고 두 캐릭터의 전투는 중단되었습니다. 에이스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에 자신의 손으로 흰수염을 잡아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에게 가기 전에 징베를 만나게 되었고 흰수염에게 은혜를 입은 징베는 에이스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 대결에서 승리하며 현재의 기량이 7무의 급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흰수염이 나타났고 에이스는 흰수염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주먹조차 휘두르지 않고 에이스를 제압하며 루키와 정점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에이스는 반강제로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에이스는 마음을 고쳐먹기 전까진 계속하여 흰수염에게 덤벼들었으나 흰수염에게 단 한 번의 공격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샹크스는 티치의 강함을 알고 있었기에 에이스가 티치를 무리하게 쫓는다면 패배할 것이 분명하며 그렇게 되면 세상이 급변한다고 생각하여 흰수염을 찾아가 에이스를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에이스의 뜻을 존중했기에 샹크스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샹크스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요 폭주하는 이 시대를 이라고 말한 뒤 흰수염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무엇이 두렵겠냐 나는 흰수염이다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칼을 맞받아 쳤고 두 캐릭터의 충돌에 의하여 하늘이 갈라져 버립니다.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한 이후 세계정부에 넘겨졌고 세계정부에서는 에이스의 공개 처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를 지키기 위하여 흰수염 해적단이 나타날 것을 고려하여 해군과 칠무회를 소집하여 마린포드에 배치하였고 흰수염이 마린포드에 나타나면서 세계의 운명을 건 정상결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헤이를 생성해냈고 그것을 아오키지가 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곧바로 흰수염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흰수염은 아오키지의 공격을 간파한 뒤 아오키지를 제압했고 아오키지는 바다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의 능력으로 인하여 바다가 얼어붙게 되었고 흰수염 해적단과 사나 해적단은 얼음을 발판 삼아 진격합니다. 흰수염은 정상결전이 시작된 이후 자신을 노리는 론주 중장을 매우 가볍게 털어버리며 해적의 사기를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의 계략으로 스쿼드가 흰수염을 배신한 뒤 흰수염을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바보같은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마 라고 말하며 스쿼드를 감싸주는 모습을 보였고 잠시 흰수염을 의심했던 사나 해적단들은 더욱 흰수염을 믿게 되며 해적의 사기는 다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장면만 보면 흰수염은 너무나도 늙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작 스쿼드의 기습도 못 피할 정도로 기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늙고 병들고 부상 입으며 3단 너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 중장 존 자이언트 중장을 원컵 내버렸으며 해군대장 아카이누와 대등한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괴물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하필이면 아카이누와의 대결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아카이누에게 빈틈을 허용하며 명구빵을 허용해버리며 아무리 흰수염이라도 나이는 못 속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흰수염은 이 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고 루피가 에이스를 구해내는 시간 동안 홀로 수천 수만 명의 해군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흰수염과 루피의 활약 끝에 결국 에이스를 구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결국 에이스가 흰수염을 모욕하는 아카이누의 도발을 참지 못하고 무리하여 아카이누에게 덤벼들었고 아카이누가 루피를 죽이려는 것을 막다가 에이스는 사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흰수염은 매우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에이스를 죽인 아카이누의 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아카이누조차도 그때만큼은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흰수염과 아카이누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흰수염은 아카이누에게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의 속임수는 간파하지 못하며 또다시 명구를 허용하여 흰수염은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흰수염은 에이스를 떠올렸고 다시 일어선 뒤 아카이누에게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카이누는 흰수염에게 패배한 뒤 광장의 균열로 빠져버렸고 흰수염은 아카이누에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은 선원들을 살리기 위하여 땅을 반으로 갈라버린 뒤 신세계로 귀환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홀로 마린포드에서 무수히 많은 해군들을 상대로 시간을 끕니다. 하지만 마린포드에 티치가 나타났고 흰수염은 사치를 죽여버리고 에이스마저 해군에 넘긴 티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곧바로 검은수염 해적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와 흰수염은 전투하게 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티치가 어둠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흰수염의 능력을 완벽히 봉쇄한 뒤 우위를 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전투 센스는 매우 뛰어났기에 흰수염은 곧바로 티치의 빈틈을 공략하였고 티치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려던 찰나에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고 검은수염 해적단이 전투에 난입하며 결국 흰수염은 티치를 죽여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의 폭격이 끝난 이후에도 흰수염은 버텨내는 말도 안되는 맷집을 선보였고 원피스는 실제로 있다는 유언을 남긴 뒤 그제서야 눈을 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흰수염이 죽은 이후 흰수염의 망토가 날아갔고 흰수염은 생전 무수히 많은 전투 속에서 단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다는 것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